가야사는 임나가야인들이 스스로 남긴 자기들의 역사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임나가야사를 보느냐? 두 가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가 임나의 이웃나라에 있던 신라입니다. 신라가 외로해가지고 임나가야사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임나가야사를 추정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임나가야가 국가가 팽창하면서 여러 군데 분국을 만드는데 그 분국 중에 한 나라가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열도 큐슈의 야마토를 건국합니다. 나중에 다시 이제 얘기할 텐데 1세기 후반부터 가지고 1세기 말 2세기 초에 국가를 건국해요. 그 분국이. 그래서 숭신천왕, 일본석의 숭신천왕부터 중해천왕까지, 그리고 중해천왕 때 뭡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173년에 내란이 발생해요. 그리고 179년도에 내란이 끝나고 비미호가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247년에 죽어요. 그 2, 3세기 일본서기 기록을 보고 분국의 기록을 보고 본국의 기록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숭신에서 신공에 이르는 그 일본서의 기록이 다 2, 3세기 기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 3세기 기록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석이 있을 때 기록이 없었던 겁니다. 일본 전국을 뒤져도 기록이 없었던 거예요. 기록이 없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기 고분 시대에 일본에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있으면 기록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관이 있고 기록을 관리를 하는데, 야마토, 야마대가 있을 때는 역사를 기록하다가 전기 고분 시대에 국가가 없어지면서 사관이 없어요.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의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통 기록이 적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후대 기록을 일부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없는 기록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본에는 둘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주로 5세기 초의 기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숭신천왕에서 신공왕국 사이에 보면은 2, 3세기 기록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5세기 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5세기 기록, 초의 기록을 떨어버려요. 딱 떨어버리고 나머지로부터 본국인 임나가야사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야마토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야마대, 야마토 하는데, 그 야마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에도 야마토 얘기를 쓰신 분이 한 분 있던데, 그러니까 야마대란 무엇이냐면은, 그 임나가야인들이 이 일본 열도의 큐슈에 세운 분국입니다. 2, 3세기에 일본 열도에 있던 임나가야인들의 분국을 우리가 야마대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야마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뜻입니다. 야마토가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통전을 보면 외면토예요. 면 얼굴 면자입니다. 흑토자에 외인들이 사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야마토가 그런 뜻이에요. 외인들이 사는 땅, 별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 외인들이 사는 땅 외면토에 우리말 이두식 표기인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2, 3세기에 임나가야의 분국이 야마토고, 그러면 그 4세기는 없었어요. 일본 열도의 국가가 없었고, 그럼 5세기에 등장하는 그 외오왕, 중국 남조 4세기에 등장하는 외오왕 외국은 뭡니까? 그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외예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책을 보신 분은 책을 보면 되지만은, 후한소와 삼국지에 나옵니다. 후한 삼국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5세기 외오왕에 대해서는, 중국의 남조국가는 이제 5세기 초한부터, 그러니까 410년대부터 저기 470년대까지 한 7, 80년 기록을 해놨습니다. 반면에 백제본기는 397년에 외국이 출현해요. 396년에 장국이 토벌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현해 맞아요. 가까이 정확한데 397년부터 한 30년 동안만 외가 나와요. 뒤는 안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는 후한서와 삼국지가 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진왕은 사마는 목지국이 통치하는데,
목지국의 진왕은 스스로 왕이 못 돼요. 스스로 왕이 못 되고 왕이 되려면 공림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공림이 되느냐? 그 삼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소국, 구체적으로 마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맺는 겁니다. 국혼을 통해서 왕족과 왕비족으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과 왕비족이 두 개가 이루어져서 주변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을 때 그만큼 이제 그 강력하다는 거죠. 그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백제본기에는 외의 기록이 30년만 나오느냐? 그 이유는 백제가 왕족과 왕비족으로 표현했는데 왕족과 왕비족이 그 고구려 전쟁하다가 패해가지고 왕족이 천도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천도합니까? 웅진에서 오사카로 천도하는 거예요. 왕족이 웅진에서 오사카로 천도하고 왕비족이 남은 영토를 통치해요. 그래서 왕족과 왕비족 관계가 5세기 초까지 구체적으로 응신천왕과 인덕천왕 때까지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응신 때 천도를 하는 거예요. 응신 때 목주 진왕이 오사카로 천도를 해가지고 응신과 인덕 때까지 왕족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신과 인덕의 왕후가 백제 지배층 여인이에요. 그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천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도한 다음에 약 80년에 걸쳐서 칠왕이 그 외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477년 웅략천왕 때 21대입니다. 웅략천왕 때 외국 정부가 다시 백제로 천도해요. 웅진으로 다시 천도를 하는 겁니다. 웅진으로 천도하면 그 다음에 됩니까? 웅략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동성왕이 되는 거죠. 그래 동성왕, 그 무령왕, 성왕에서 가지고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왕, 무령왕, 성왕, 뭐 위덕왕으로 이어지는 저 의자왕까지 가는 정부는 외국으로 갔던 정부가 한반도로 돌아온 겁니다. 한반도로 돌아와서 국가를 이어가는 거예요. 외국 왕통이 백제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한일 고대사의 핵심은 백제의 일본 열도 천도 80년, 약 80, 정확히 82년이지만 그 갔다 온 80년의 역사가 한국사인가 일본사인가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한일 고대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 제 책에 그 사만사의 제조명 처음 나온 책에 왜 신라본기의 왜가 신라와 국경을 남북으로 접하고 있는 곳인가를 쭉 설명했어요. 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인가. 그리고 이 신라는 임나가야뿐만 아니고 임나가야가 세운 분국들, 뭐 분국이 여러 개 있겠죠. 비묘의 국가라든가 분국들도 전부 다 임나와 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본국뿐만 아니고 그래서 본국에서 사신이 오건 분국의 사신이 오건 전부 다 외로 기록한 겁니다. 전부 같아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임나가야를 보는 시각을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만사의 제조명에 왜 신라본기회, 외와 백제본기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제본기회는 백제의 일파, 신라본기회는 가야의 일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해적이 신라를 공격이 없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해적이 신라를 공격한 일은 단 한 번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 제가 많이 적어놨는데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신라본기회가 삼한의 일국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혼인기록입니다. 혼인. 당시 삼한사회는 마한 진한 변화에 이루어진 삼한사회는 국혼, 국가와 국가 간의 혼인을 통해서 이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어요. 거미줄인데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신라는 외와 6번 혼인 시도가 있어요. 5번은 본기에 나오고 한 번에 10자 나옵니다. 그 5번의 본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계절 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마한 편한 진화로 있는 삼한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국호는 반드시 봄에 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혼인은 반드시 봄에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 국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책계왕 또는 청계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북쪽의 대방국이 고구려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백제 원조를 정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왕비가 대방 왕의 딸이다 이거예요. 그 대방 공주 출신이라서 우리가 청을 도와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대방국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방국을 그래서 그 혼인이라는 것은 군사 동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안전을 보호당하는 거죠. 사만사회는 봄에 결혼을 하는 그 풍습이 있어요.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외와 신라는 본기에 5번의 혼인 기록에 나오는 전부가 뭡니까? 전부 다 봄이에요. 봄입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신라 본기 외에는 3만을 일국이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만 일국이에요. 그래 본기에 5번, 열전에는 계절 안 나와요. 연도나 계절은 한 번 나오는데 그 6번의 혼인 시도 중에서 4번 혼인합니다. 2, 3, 4세기 300년 동안 2, 3, 4세기에 신라와 외국이 6번의 혼인 시도가 있는데 4번 혼인이에요. 그리고 2번은 혼인을 못합니다. 혼인이 안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혼인이 이루어진 4번보다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2번이 더 중요합니다. 2번이. 혼인이 어느 경우에 이루어지고 혼인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왜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주 삼상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2, 3, 4세기에 있었던 신라와 외국 혼인이 전부 봄이다 이거예요. 사만사회는 봄에 혼인을 하기 때문에 외가 사만의 일국이구나 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제가 임나가야사를 얘기하면 이렇게 틀림없이 이거 물어볼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또 하는 것이 그런데 일본 서기를 보면은 임나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일본성이 숭신철왕 65년조에 나와요. 일본성이 숭신철왕 65년조가 서기를 몇 년입니까? 알아야 됩니다. 일본 서기를 보려면은 연도를 정확히 해야 해요. 이게 서기 115년이에요. 이 역사서에는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지 역사 책 보는데 연도를 모른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서기 115년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임나해가 지리를 3가지를 통해 얘기합니다. 축자국에서 이천리다. 축자국이 큐슈의 북쪽에 있던 나라였어요. 큐슈의 북쪽에서부터 이천이 떨어져 있다. 물론 그 당시 일리하고 지금 일리는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대충 이천으로 떨어져 있다. 2번째, 임나는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부산항과 경주항이 남부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항에서 배를 타면은 경주항에서 배를 타고 남은 부산항에서 양쪽이 김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양쪽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김해평야 부근에 있는 산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영남 알프스라고 부르는 신불산, 가지산 등등의 산들이 그 당시 섬이었어요. 그래서 경주항과 그 부산항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바다를 가운데 두고. 그래서 임나가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 이건 아주 정확한 기록인 겁니다. 3번째, 계림은 서남쪽에 있다. 계림은 경주입니다. 그 경주의 서남쪽에 있다. 맞아요. 이게 부산반도 끝입니다. 그래, 그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울산 쪽에서 신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긴 반도로, 이 부산 반도가 이렇게 부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끝에서 큰 김해바다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건너 뛰어가지고, 여기 남가야 김해가 있었어요. 김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항이 있고, 경주항, 부산 반도, 부산항, 김해항, 남쪽으로 가면 대마도와 큐슈가 나와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가장 전략적인 요충은 지금의 부산입니다. 가장 전략적인 요충이죠. 그 당시 바다에 있는데 4세기 이후 점점 퇴적이 쌓여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4세기 말 5세기 초에는 이제 기마군단이 그 갈 정도로 퇴적이 됩니다. 광개토왕 빔 보면은 400년에 고구려 5만 보기 군단이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와요. 종발이라는 성입니다. 임나가야 종발성까지 오는데 이제 상당히 매거진 게 이제 토사가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바다가 점점 이제 평야가 되는 거죠. 과연 광개토항 비문이 정확할까? 종발까지 내려왔다. 종발성이니까. 예, 김유신의 출자를 설명하고 있는 비문이 있어요. 진경대사 탑비라고 하는데 통일신라 때 세워졌는데 그 김유신의 본적을 뭐라고 했냐면 김유신 임나 출신인데 초발의 성지다. 초발적의 귀족이다 이겁니다. 초발적. 고구려운이 내려갔다는 임나가야 종발성과 김유신의 원적지라는 초발이 비슷합니다. 그럼 그때만 비슷하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부산시에 초읍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초읍동. 초발동을 이제 발이 벌판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한자로 이제 읍으로 고친 겁니다. 그래서 임나가야 종발성이나 김유신의 원적지라는 초발이나 지금의 부산시 초읍동이나 거의 같은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나가 대마도다 이건 이제 사설 못 읽어 생각합니다. 임나는 신라보다 강국이었어요. 3, 4세기에 신라보다 훨씬 강국이에요. 대마도 가지고는 강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리도 맞지 않아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임나는 당시 부산반도 경주 항구와 부산항구 사이에 두고 이제 부산반도라고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국지 동의전하고 삼국사기를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마한 50여 개가 있고 변진한 20여 국가가 있어요. 여기 쫙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를 펴고 삼국사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마한의 국가가 50여 국 있지만 다는 몰라요. 그렇지만 일국의 기록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입니다. 백제본기를 보고 마한사의 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러니까 마한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백제본기에 백제가 살아남았느냐? 그것은 50여 국의 국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5세기 초까지 생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진한사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신라본기를 보는 겁니다. 신라본기를 열고 그것도 변진한사를 보는데 진한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봐야 해요? 신라본기에 신라를 보는 겁니다. 신라를 보고 진한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변한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변한사는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외의 기록을 보고 변한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삼국지 동의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까지 약 100년 동안 임나가야가 이제 3세기 중반에 이 임나 지역의 선비족 국가가 건국돼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변한 지역을 통일하는데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까지 한 100년 동안 임나가야가 신라를 통치했습니다. 신라를 어디 가야가 신라를 통치합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그래 돼 있어요. 한 100년 동안 임나가야가 신라를 통치하면서 가야의 유산이 신라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100년 동안. 100년 통치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그 사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국 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라는 진한의 종족인데 변하는 후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라는 진한의 종족인데 변하는 후에다.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삼국사기가 완전 일치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나름대로 정확히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